네, 스카터 노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F450 이상으로 약간 더 큰 S500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그 픽스호크 컨트롤러, 그 중에서 레디오링크에서 나온 미니픽스라는 그 컨트롤러로 이제 세팅한 그 전체적인 그 구성을 알려드리고 한번 비행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 구성이 그 대략 한 DJI 한 10년 전 이상 시점으로 넘어가서 F450이나 F550으로 제가 이렇게 비슷한 모델로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납품했던 거의 그때 구성하고 비슷한 모델이에요. 뭐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그 전에는 DJI 나자라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실무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DJI는 이제 거대 회사가 되어서 뭐 이 정도 모델이라 하면은 이 정도 가격대라 하면은 뭐 DJI 미니 3 프로 그 정도로 이제 완성품으로 사시면은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아직까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는 이유, 뭐 십몇 년 전에는 실무적으로 이게 판매를 거의 뭐 400만원 돈 이상 받고 판매하던 모델, 지금 이렇게 구성하면은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정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델들이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4차 산업이라고 하면서 드론이 뭔가 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나 연구소 그런 데서 이제 그 드론을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시작할 때가 뭐 일단 가장 빠를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연구개발을 진행을 해서 뭐 지금 중국 위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드론이 활성화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픽스호크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는 제가 DJI 컨트롤러 기준으로 이렇게 만든 영상을 이제 많이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뭐 이 픽스호크라는 모델을 이제 통칭해서 픽스호크라고 하는 거고, 뭐 홀리브로라는 회사, 그 다음에 CUAV, 그 다음에 뭐 큐브파일럿,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요. 그 회사들에서 뭐 그 픽스호크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미니픽스, 아니면은 뭐 엑소 플러스, 그 다음에 뭐 X7,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픽스호크 컨트롤러들이 있어요. 그런 컨트롤러들이 그 픽스호크의 어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은 다른 것들도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좀 얘기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없어요. 일단 프레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S500이라는 모델이에요. 보통 뒤에 500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여기 끝에서 끝까지가 한 50cm 정도 된다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그 450이냐 500이냐 550이냐 이거는 여기 뭐 모터 간의 이런 거리를 대략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뭐 말 그대로 한 50cm 정도 되는 사이즈다. 그 중에서도 쿼드 형태, 이게 4개의 날개로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S500이라는 모델은 타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S500을 예전에 F450이나 그런 모델보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S500 모델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F450 같은 경우는 기판에 이렇게 별도로 이제 더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옆에 이제 주 메인선만 빼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뭐 다른 걸 쓰려고 그러면 여기 메인선에서 더 납땜을 해서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S500 같은 경우는 여기 F450처럼 이쪽 별도로 패턴이, 그러니까 이제 밑에 기판 패턴이 깔려 있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여기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활용해서 지금 미니픽스라는 모델이 여기 PMU가 여기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여기 미니픽스에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전원은 여기 파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요게 이제 여기 미니픽스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그런 기본 PM이에요. 그거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납땜을 아예 해서, 원래는 이게 XT60인가 타입으로 돼 있었는데 잘라버리고 아예 S500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다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밑판에다가 뭐 약간 절연을 해갖고 뭐 합선이 안 되게끔 최선으로 해놨고요.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빼서 레디오링크 미니픽스 쪽으로 그 픽스호크용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한 부분에 더 있는 거는 밑부분에 이렇게
납땜을 해갖고 JST 커넥터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가 하는 역할은 이 메인선을 꼽았을 때 여기에 있는 그 고프로용 짐벌, 이것도 타로 제품인데 타로 T3D V 타입인가 하여튼 그 타입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 3촉으로 잘 움직이죠. 왔다 갔다 앞뒤 좌우로도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해주고, 3촉 제어를 할 수 있는 짐벌, 고프로 짐벌을 지금 달아놨고, 그리고 S500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T3D-V라는 이런 고프로 짐벌을 장착할 때 필요한, 이거 레일이라고 보통 표현할 건데요, 이런 레일을 기본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고프로 짐벌하고 여기 레일하고 동일하게 딱 맞아요, 크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완전히 고정을 안 해놨고 움직이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고정, 이걸 채우면 이제 고정이 완전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맞는 구조로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500에다가 여기에 있는 PMU 따로 따갖고 만들어 줬고 여기다 전원 공급했죠. 그 다음에 고프로라는 짐벌은 이 S500 여기 레일에다가 이제 꼽아서 이렇게 장착을 했죠. 그럼 이미 뭐 실무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뭐 이게 교육용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고프로 카메라가 영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찍은 영상을 뭐 방송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는 이 카메라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별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니픽스라는 모델 보시면 V1.2라고 되어 있고요. 레디링크에서 나온 거고 가장 좀 저렴한 컨트롤러 중에 하나예요. 얘가 이제 기본 케이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진동을 좀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여기에 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진동 흡수 양면 테이프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거를 그 좀 더 연하고 좀 진동을 더 잡아줄 수 있는 걸로 나중에 조금 더 도톰한 걸로 더 붙여 놓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한 80점, 85점 이상으로는 진동을 잡게끔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 하여튼 여기 테이프만 바꿔도 그래도 성능은 조금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테이프 같은 것도 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모터가 이렇게 돌잖아요. 모터가 돌면은 여기 모터는 여기 프레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그 아주 잔진동, 고주파 진동 같은 진동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그 진동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얘한테도 오죠, 얘한테도 오죠, 얘한테도 오죠, 얘한테도 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딱 붙여 놓으면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그 픽스호크 그 모드 중에서 뭐 그 얼트롤드 모드, 그러니까 이제 고도 유지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설정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진동을 많이 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그 고도를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이 그 기압계인데 기압계가 좀 오류를 일으켜서 갑자기 100%의 출력으로 급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미션 플래너에서 지금 여기가 다시 번갈아서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 미니픽스가 있으면은 텔레메트리 요거를 연결을 해갖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건 홀리브로 제품이에요. 홀리브로 제품 요거 텔레메트리를 여기다가 달아놨어요. 이게 달아놨고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송신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수신하게끔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메트리 통해서 USB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이 비행 영상을, 그러니까 비행에 관련된 이런 그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예요.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옆에 이 바이브라고 게 있어요. 바이브레이션의 약자인 것 같은데 이제 진동이에요. 저희 진동이 이제 30에서 60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XY Z축, 여기 보시면은 미니픽스에서 X축, Y축, Z축 이렇게 3축이 있겠죠. 그 축으로의 어떤 진동이 타고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구간 30에서 60 이 이상만 넘어가도 월톨드 모드에서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Q&A 형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도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좀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려다가는 뭐 몇 시간 알려드려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미니픽스가 있고 그래서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그 홀리브로 그 텔레메트리에 그거를 연결을 해서 지금 컴퓨터 그 미션 플래너를 통해서 이 정보를 지금 확인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리고 미니픽스라는 모델은 요게 크기가 좀 작게 나와서 이런 F450용으로는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댐퍼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진동을 타고서 이제 비행 성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SC도 보시면 6까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헥사 타입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쿼드니까 1, 2, 3, 4번까지 이렇게 연결해 놨고 여기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그 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파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ESC 연결한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1을 통해서 홀립으로 그 텔레메트리 연결한 것도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GPS I2C라고 있는데 이 GPS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 뭐 그 모든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핵심이 바로 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차를 타고 다닐 때 GPS를 다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GPS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요거를 여기다 이제 연결해 주게 돼 있어요. 요걸로 직접 연결을 해서도 되는데 이 미니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I2C 그 보드, 그러니까 USB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GPS I2C 선을 통해서 분배선을 이쪽으로 연결해 놨고요. 이 분배선이 있으면은 하나는 여기에 있는 요거 이제 LED인데 이 비행 상태 LED 요걸 하나 꼽아 놨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GPS 선을 여기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USB 역할을 하는 그 I2C 분배선이다 보니까 이 한 선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연결을 해 놓은 거죠. 나중에는 이 I2C 분배하는 게 더 큰 것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전후 좌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그 센서, 그 회피 센서도 더 추가해서 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안전 스위치예요. 안전 스위치인데 안전 스위치는 여기 보이죠? 그 세이프티라고 되어 있고 부저라고 되어 있고, 세이프티면서 부저예요. 얘가 소리도 나중에 부저 여기 보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처음에 시동할 때, 시동을 걸 때 이거를 눌러줘야만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안 알려드린 부분이 있나요? 파워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부저, 세이프티 스위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RC, 요거 안 알려드리네요. RC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지금 조종기는 지금 T10이라는 조종기로 이렇게 조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T10이라는 조종기는 이제 데이터 링크 형태의 조종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비행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받아서 이제 데이터까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종기라고 해서 그래서 데이터 링크 조종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링크를 뭐 텔레메트리 2를 통해서 더 연결해 놨는데 요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텔레메트리 1을 통해서 이제 미션 플래너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하여튼 요거는 이제 홀리브로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선 요거는 여기 통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거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T10 조종기는 여기에는 R10 그 수신기하고 같이 세트예요. 세트라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 보자. 그 밑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로 T3DV라는 이 짐벌, 이 컨트롤러가 밑에 있는데 밑에다 제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옆면에서 보시면은 보이는 게 이게 배터리는 뒤로 좀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꼽혀 있죠. 나중에 이런 모델을 만들 때 만약에 앞에 뭔가 무게를 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를 앞뒤 조절을 해갖고 이 앞부분과 뒷부분 이 무게중심을 잘 맞춰줘야 이 비행 성능이 완벽해집니다.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어느 식으로 파악하냐면은 대략 이렇게 파악해 상관없어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으로 기우냐 뒤로 기우냐 그걸 대충 파악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어지간히 맞춰놨는데 딱 해도 앞뒤로 잘 안 기울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앞으로만 쑥 빼버려도 어떻게 되나? 좀 보세요. 앞으로 기울어 버려요. 이렇게 기울어도 나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여기 컨트롤러가 수평 제어 기능을 항상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수평 항상 잡긴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무게가 더 있으면은 당연히 모터 두 개가 더 많은 힘을 계속 써야 돼요. 그러면은 더 안 써도 되는 애들이 더 쓰니까 서로 간에 편차가 생겨서 아무래도 이쪽 모터가 더 빨리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드론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 전후 좌우 위아래에 대해서 이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그런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한 대략 이 정도 놔두니까 무게가 맞았죠. 다시 해볼까요?
어디 보자. 조금만 더 뒤로. 이 정도 하면은 네, 이제 얼추 맞았어요. 그 다음에 좌우로도 뭐 얼추 맞겠죠? 예, 맞아요.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게 맞아야만이 이제 비행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방금은 진동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잠깐 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디스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A키를 통해서 이제 할당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세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 세부적으로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니픽스라는 모델 이걸 통해서 픽스호크만 제대로 다룰 수 있으면은 다른 것들도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더 이제 보완하면은 훌륭하게 어떤 모델이든지 픽스호크를 통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GPS는 실내라서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로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는 아까 진동 상태 체크하는 걸로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지금 16.35 배터리도 여기에서 뭐 설정란에서 뭐 이거저거 해갖고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다음 편부터 싹 다 그냥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일단 제가 A키를 암인키로 잡아놨어요. 암 뒷싸움으로 잡아놔갖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암으로 걸렸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뭐냐 기본적인 모드 뭐냐 돌아가죠. 어디 보자. 여기 보면은 설정란 잠깐 볼게요. 설정란에서 여기에서 어디 보냐 뭐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하나하나 일단 보여드리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무선 조정 모드 있고 서브 ESC 캘리브레이션 그다음에 비행 모드. 지금 비행 모드가 지금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게 이제 T10 그 조정기에서 요게 5번 채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5번 채널에다가 이 비행 모드를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해놨고 두 번째 모드는 올터 홀드로 해놨고 그 다음에 포지션 홀드로 이렇게 해놨어요. 포지션 홀드나 뭐 로이터나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실내에서는 요거나 요거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스테빌라이저 모드는 위아래에 대한 그 제어가 안 되는 게 스테빌라이저 모드고 올터 홀드 모드는 기압 센서를 이용해서 그 고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올터 홀드 모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 잠깐 비행을 보여드릴 건데 그럴 때 이제 스테빌라이즈 모드하고 올터 홀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나눈 것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편부터 이 세팅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지금 이거를 요거는 T10이 지금 여기에 있는 고무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키를 가운데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 만약 키를 주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중간 그 출력 마크 확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암 디스암 모드를 안 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 키가 있어요. 뭐 픽스호크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어떤 식으로 내가 쓰느냐는 뭐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픽스호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가장 좋은데 가장 단점이기도 해요. 강제적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세팅을 제대로 못하면은 얘는 바로 뒤집어지는 거고 세팅을 아주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로 몇천만 원짜리 제품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아주 다양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런 픽스호크 시리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거를 상용으로 대단히 뭐 비싼 군용기로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기본적인 이런 연구나 개발 목적의 세트 상품으로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거는 그만큼 무궁무진하다. 하여튼 그 대신에 이 모든 거를 제작하고 만들고 세팅하는 모든 거는 이거를 만든 유저들이 전부 100% 책임져야 된다. 뭐 이거를 뭐 제조사에서 책임진다?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만들 때 모터도 맞아야 되고 변속기도 조합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도
이 크기가 맞아야지 잘 날겠죠. 그거를 아우르는 이 컨트롤러 선택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모터 변속기와 프로펠러와 이 컨트롤러의 조합, 이거를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얘가 진짜 100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빵점이 될 수도 있어요. 빵점은 그냥 날리자마자 뒤집어지는 거였죠. 지금 저는 요거가 몇 점 정도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실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스테빌라이즈 모드하고 얼터월드 모드 그 두 가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날개를 달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꼽았고요. 그 다음에 네 개째. 요건 쓰던 날개라서 좀 그슬렸는데 뭐 요런 것 때문에 약간 소리가 살짝 거칠어요. 요런 부분이 없는 아주 센 날개 같은 경우는 지금 날릴 때 살짝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릴 건데 쉑쉑 소리, 그런 소리가 아예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좀 소리가 좀 이제 칼 같은 소리, 씩씩 그런 소리로 바뀌고, 지금처럼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약간 붕붕거린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이런 게 이제 공기 저항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깨졌다고 못 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 있으면은 반드시 날개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이 상태로 보여드리고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한번 보세요. 어디 보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키 이거 내린 상태에서 시동 걸었어요. 이 상태로 먼저 비행을 해볼게요. 다시 나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주세요. 가오르고 만대로 회전. 안정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지금 뭐 흔들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뭐 전후, 좌우, 뭐 어떤 위아래에 대해서 지금 뭐 거의 믿음이 없어요. 그냥 뭐 거의 뭐 말뚝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상태에서 얼토드 모드를 바꿔볼게요. 이 상태로 하나를 제꼈어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잠시만요. 여기가 제가 좀 조심하는 이유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천장에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날리는 거니까 뭐 약간 감안해서 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뭐야,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내릴게요. 배터리가 몇 볼트죠? 배터리 확인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데이터에서 보면은 지금 배터리가 15.94V 뭐 적당히 돼 있네요. 다시 한번 날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시동 걸고, 왜 시동이 안 걸릴까요?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찍었고, 안전 스위치 켰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켜고, 이 상태에서 오토홀드로 바꿀게요. 이제 놔둬도
수평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고도를 유지하는 모드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올포드 모드. 지금 고도 유지가 잘 되죠? 전후좌 가만히 안 있는 거는 지금 GPS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포스 홀드나 포지션 홀드나 아니면은 로이터 모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올포드 모드로 되면은 비행이 이제 상당히 편해집니다. 뭐 DJI 그냥 완성품을 날리는 유저분들께서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이거를 그냥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픽서를 통해서 만들 때에는 내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올포드 모드나 아니면은 스테빌라이즈 모드, 그 다음에 포지션 홀드 모드, 로이터 모드, 아니면은 뭐 서클이나 뭐 여러가지 몇십 가지 되는 그 비행 모드들을 활성하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일부러 치고 있어요. 앞으로, 뒤로. 수평 잡는 게 상당히 빠릿하죠. 마구마구 들어볼게요. 마구마구. 회전. 어떤가요? 비행 상태 제가 볼 때는 뭐 최소 90점 이상이에요. 뭐 여태까지 뭐 픽소코를 통해서 F450, F50 많이들 제작들을 하실 건데 지금 이 정도 상태가 제가 볼 때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이 정도 뒷받침이 되는 비행성이 있어야 앞으로 이걸 통해서 뭐 실무적으로 뭐 촬영을 하건 아니면 이제 미션 플래너를 통해서 아니면 크그라운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자동 비행을 할 때 최소한 이 정도 비행 성능이 나와야 뭐 믿고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 세기는 돼야 밖에서 이제 바람이 어느 정도 분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뭐 흐느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권장해드리는 그 조합은 그 F450이나 F550 정도의 사이즈면은 14.8V를 절대적으로 권장을 해드려요. 11.1V는 좀 흐느적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높이 띄우고 뭐 날기만 하면은 된다. 그리고 비행 시간을 가장 극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11.1V를 뭐 쓸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비행 시간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비행 특성을 완벽하게 만들고 시작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이 조합은 배터리는 14.8V.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F450 정도 되는 애들이라면은 한 4000 정도 미만 되는 애들, 뭐 4200 정도까지도 예전에 붙여서 뭐 진짜 솔직히 거의 1000대는 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특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F550 같은 경우는 한 6000이나 6500 정도 그 사이에 배터리를 적용을 해갖고 그렇게 저희가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요새는 F550이 별 쓰임새가 없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그 DJI에서 완성품도 없다 보니까 F550을 통해서 밑에 이제 짐벌도 달고 더 오랫동안 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F550을 더 권장을 해드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F550을 쓰느니 그냥 그런 모델들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뭐 대형 기체라면은 여기 있는 이런 뭐 농협용 드론, 이걸 통해서 뭐 더 장시간 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DJI 완성품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M300 모델, 이런 걸 통해서 뭐 플라이트 허브 2나 뭐 그런 프로넷까지 활용해서 얼마든지 40-50분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최상의 제품들이 있는데 F50을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중간에 끼는 거죠.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뭔가 접근하신다 할 때는 당연히 좀 비싸더라도 이런 산업용 그 완성형 드론을 쓰실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만약에 지금 내가 드론을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내가 연구소에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픽스워크를 통해서 드론에 대한 모든 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싼 애들 필요 없어요. 완성형도 필요 없고 드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만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F550보다는 오히려 F450 크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까 S50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S500 정도 되는 모델로 직접 학생들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세팅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또 뭐 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론의 일꾼들이 많이 이제 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중국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드론 쪽에서는 좀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군사적으로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제 상용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뭐 게임이 안 됩니다. DJI에 비하면은. 뭐 예전에 제가 직접 뭐 이런 컨트롤러도 제작을 직접 하고, 예전에 이제 스마트 엑스캅터라고 그 DJI 나자 컨트롤러 나왔을 때 거의 비슷하게 컨트롤러도 아예 제조사로서 제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납품도 하고 판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이제 그 제조사로서 컸으면 좋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유통회사 쪽으로 좀 방향을 정했고 DJI 같은 경우는 더 제조사로서 커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뭐 저도 더 노력했으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지금 현 추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픽스워크를 통해서 뭔가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구성으로 제가 안내해 드린 게 바로 이 정도 구성이에요. 지금 미니 픽스 같은 경우는 20만원대 초반? 20만원씩 안 되던가 아마 그래요. 요새 나오는 픽스워크, 요새 뭐 반도체가 대란이다 보니까 그냥 풍기다 보니까 가격이 막 40-50만원 하던 게 막 100만원, 150만원 뭐 그렇게 돼요. 컨트롤러 가격만.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레디오링크 미니픽스라는 모델 20만원 초반 아직까지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에어기어 350이라는 조합, 이게 티모토에서 나온 모터 변속기 프로펠러 조합인데, 이 조합이 2014년 정도부터인가 판매됐어요. 이미 뭐 몇 년이에요? 10년, 8년 이상 판매되는 모델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뭐 지금도 날려보면은 다른 어떤 조합보다도 얘가 가장 뛰어나요. 이런 F450이나 F50 사이에 이런 모델들에서는 소리도 가장 조용하고요. 그리고 힘도 넘쳐나고 뭐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어요. 뭐 요새 신형으로 나온다 해봐야 저는 솔직히 에어기어 350보다 더 좋은 모터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 요거 조합까지 모터 변속기 프로펠러 에어기어 350 세트 조합까지 해도 요게 20만원, 요까지 하면 4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는 T10 조종기, 데이터 링크웨어 조종기인데 얘도 뭐 20만원대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 대충 더하면 60만원대 초중반 될 거예요. 거기다 배터리 필요하죠. 그 배터리용 충전기도 필요하죠. 배터리는 한 3, 4만원 할 거고 충전기 제일 저렴한 게 3, 4만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한 60만원 정도 더하면은 70만원 수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 실무적으로 더 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짐벌이 필요하겠죠. 이 짐벌이 한 20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프로는 뭐 지금 4, 50만원 하나요? 만약 고프로가 아닌 다른 저렴한 거를 쓰신다면은 그냥 고정형으로 아까 T10 조종기 같은 경우는 FPV 그 카메라가 또 별도로 판매가 돼요. 가격이 3, 4만원인가로 대단히 저렴한데 당연히 화질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FPV용으로 많이 쓴다 하면은 그냥 여기에 T10 조종기용 요 수신기 있죠? R10 여기 가까이 가보세요. 이 R10 조종기 수신기 같은 경우는 옆에 여기 캠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연결해서 FPV 카메라를 그래서 조종기에서 그냥 앱을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 스마트폰을 연결하면은 앱에서 그 사진을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고프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손 따갖고 뭐 어쩌고 하면 될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전체적인 금액은 좀 만들면 한 6, 70, 한 7,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만원은 안 넘어요. 뭐 요즘 여기 보세요. 미니3 프로 같은 게 이게 이제 100만원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요즘 너무 잘 나왔어요. 이런 거에다가 이런 조합 이렇게 되면은 이거보다 성능 이게 월등히 좋습니다. 여기 밑에 비전 포지셔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면 어베던스 회피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뭐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통해서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 모든 게 다 돼요. 다 100만원 초반대면은 이미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하러 할까요? 성능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왜 이걸 할까요? 이거는 시장이 아예 다르다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연구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촬영을 하고 싶은 예전에 이제 뭐 DSLR 카메라와 뭐 일반 똑딱이 카메라 그렇게 나누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내가 어떤 거를 찍을 때 그냥 일반 카메라 샀듯이 그냥 이런 거는 카메라 나는 카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카메라였다면 이제는 공중에 떠다니는 카메라 개념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그냥 이거 구매하셔서 이거 잘 활용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제작을 통해서 드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해력을 높인 걸 기반으로 해서 저런 대형 기체도 픽스호크로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연구소, 학교, 관공서 그런 모든 단체들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가치는 거기 있다는 거죠. 지금 DJI를 우리가 누르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하겠지만 DJI라는 회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고 비슷한 제품을 좀 양산해 내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바로 이런 모델을 제작해 봄으로 해서 그런 인원들을 양산할 수가 있고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번듯한 다른 대형 드론이든 아니면 이런 완성형에 뭐 준하는 그런 드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특히나 학교 제가 진짜 이 조합으로 앞으로 최소한 10개 이상의 그 픽스호크 그 영상을 세세하게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 조합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주 많이 도와드리고 픽스호크가 되게 만만한 거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미니픽스 그 다음에 T10 조정기와 R10 수신기 조합 그 다음에 여기 뭐 요거까지는 뭐 이거 세트니까 미니픽스하고 그 다음에 에어기어 3호기라는 이 조합 이 조합이 가장 뛰어난 조합이다. 그 S500 정도로 하면은 여기 T형 스키드까지 아예 기본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아요. F450은 세 달이라 갖고 막 띄우거나 내릴 때 우르르륵 떨고 진동을 아까 뭐 제가 바이브라고 알려드렸죠. 그 바이브 거기에 진동 어마어마하게 타고 들어가요. 만약 세 달이로 하면. 그런데 S500 같은 경우는 여기 T자형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조그맣지만 이런 것까지 제공해 줌으로 해갖고
진짜 안정성을 더 극대화시킨 그런 그 연구 개발용 가장 소형 드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조합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이렇게 줄이고 다음번 시간부터는 픽스호크의 총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펌웨어를 넣고 그다음 어떤 펌웨어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뭘 잘못하면 얘가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